안녕하세요. 청소년 아이들과 진로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과 함께 인공지능의 시대, 전 세계 교육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죠.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운데요. 2023년 8월 즈음에 삼성전자의 승현준이라는 젊은 사장님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인공지능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삼성전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 조직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가 퍼스널 컴퓨터, 모두 집안에 컴퓨터를 갖게 되면서 세상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퍼스널 AI, 내 손에 인공지능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오면 이 세상은 또 한 번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삼성전자는 그 시대를 준비할 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2024년 2월 달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안에서 구동되는 인공지능을 갤럭시 S24에 탑재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손에 인공지능을 갖고 다니는 시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파급력이 있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외국에 있는 어떤 누군가와 통화할 때 나는 한국말로 얘기해. 그런데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번역이 돼서 상대방에게는 영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내 스마트폰 안에서 자동 번역이 돼서 나에게는 한국말로 통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발표했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비전 프로를 쓰고 피아노를 치는 모습인데요. 마치 게임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전 프로나 또 비슷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런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한다면 과연 앞으로 '피아노 학원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피아노 학원은 존재할 수 있는가?' 자, 비전 프로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거나 웨이트를 하거나 필라테스를 할 때 과연 지금 스포츠 센터에 있는 많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혹은 다이어트를 위한 어떤 운동하는 모습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과연 그런 변화가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가올 어떤 세상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OECD가 2015 년부터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 기업들은 이보다 훨씬 먼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윤송이 NC소프트 CEO가 2024년 CES 쇼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 아날로그적인 기성 세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우리 아이들을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슈를 제기했었는데요. 지금 2024 년은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을 다루는 아이들을 과연 지금 우리가 이들을 대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돈벌이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루고 활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사람을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또 다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OECD는 경제를 고민하는 단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2015 년도에 전 세계 교육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지금의 교육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전 세계 각국은 그 방향에 맞는 교육을 그 국가 내에서 진행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장표는 2015 년부터 2018 년까지 OECD에서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하나의 장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미래 교육은 개인의 성공에 기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어떤 이 인재상을 학생 에이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학생 에이전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인재예요. 여러분 자기 주도 학습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주도 학습이 뭔가요? 혼자 자습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인가요? 아니죠. 자기 주도 학습이란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해요. "엄마 나 국어는 혼자 공부할 수 있겠는데 영어는 혼자 좀 어려울 것 같아. 나 영어 과외시켜 줘. 영어 학원 보내 줘."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학습하는 능력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모든 아이들이 갖춰야 될 기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과 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문해력. 두 번째는 세상을 숫자로 이해하고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 세 번째는 가치 없는 데이터, 쪼가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활용 능력. 네 번째는 이제 가치 있는 정보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구글과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많은 지식들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발견해낼 수 있고 내가 발견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활용 능력. 그리고 마지막은 건강, 헬스, 자신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이런 5가지 기초 기능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 그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닦여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초 기능 예를 들면 국어와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문해력,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리력, 정보 과목에서 배우는 데이터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체육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건강 리터러시는 이미 기존의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OECD가 강조하는 건 이제 과거 교육에서 했던 기초 기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낸 능력까지 학교 교육에서 확장되어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마주한 문제를 기존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각 국가의 학교에서는 지도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변혁적 역량이 뭔데? 이 변혁적 역량은 첫 번째, 내가 마주한 문제를 우리 부모님이 해결했던 방법과 똑같이 해결하면 변화와 혁신이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해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마주한 문제를 내가 생각했던 조금 더 새로운 가치로 해결하기 위하려고 접근할 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정빈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네가 얼마나 다 잘났다고 새롭게 자꾸 도전하는 거야. 하던 대로나 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변화 역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기존의 방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저항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할 때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마주한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늘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내 탓을 해요. 내 덕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 남 탓해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올바른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한 문제를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적용했을 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까지 겸허하게 나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때 우리 아이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그래서 OECD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대처하고 책임감을 갖는 모습,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변혁적 역량을 학교 안에서 지속 가르쳐야 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변혁적 역량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플랜 투 C, 플랜 투 C 역량 개발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돌려서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치, 경제, 역사, 사회, 의료,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덤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죠. 이게 번아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 전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나침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지 어떤 방향으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네 그 방향을 선택했다면 너는 네 자원과 에너지를 그 선택한 방향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네가 선택한 그 분야에서 필요한 스킬을 쌓는데 더 적극적으로 네 자원을 쓸 수 있어. 네가 선택한 그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네트워킹하는데 너의 자원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학습 나침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의 핵심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서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통제하고 조절한 그 방향성에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즉 변혁적 역량을 동원해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학습 나침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요 장표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교육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OECD가 이런 교육의 변화를 좀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다. 그래서 내세운 게 뭐냐면 역량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해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해 주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 교육은 이미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턴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교육도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장표는 뭐냐면요. 지금 2022 개정교육 과정이
현재 중학교 3 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내년 2025 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 과정을 적용받는 아이들은 다른 교육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다른 평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시를 치러야 되는지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방향에 대해서 합의합시다. 그게 2028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포럼이었어요. 여기에서 숭실대학교 입학처장님께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등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 교육은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역량 중심의 교육이 뭐냐면 내가 마주한 새로운 맥락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량 중심의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에너지를 집중할 방향을 각자 선택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미래 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맞춰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 고등학교 1 학년이 되는 아이들부터 역량 중심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대학에서도 그런 역량 중심의 교육을 얼마나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전 세계 교육은 역량 중심의 교육, 즉 내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대한민국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도 변화해 갈 것이다. 요런 교육의 트렌드와 방향성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고민하셔야 된다. 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요 주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